50의 지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주로 한 측면만 봅니다. 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만 봐요. 그래 놓고 사물의 전모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편견인데 당사자는 소신이라고 말하죠. 제가 법문을 할 때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고 스님 말이 옳아요 하면 제 말을 이해했다는 뜻일까요? 반대로 고개를 저으며 에잇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제 의견이 자기 생각과 같다는 뜻이고, 고개를 젓는 사람은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제 나름대로 소신이라고 믿는 각자의 편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편견에 비친 세상을 옳다 그르다 판단해요. 마치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색깔이 진짜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만 더듬어보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하고, 코를 만져보고는 뱀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자기 주위의 좁은 범위만을 보고 또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보니까 자식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아내도 남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집만 보니까 이웃집이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만 보니까 남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종교만 보니까 이웃 종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측면만 고집하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질문에 해답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앞면만 보는 사람에게 뒷면은 어때요? 라고 묻고, 이쪽만 보는 사람에게 저쪽 면은 어때요? 묻고, 윗면만 보는 사람에게 아랫면은 어때요? 하고 묻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물의 한 단면만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고, 총체적으로 보는 것을 통찰력 또는 지혜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며 이것이다라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음으로써 자기가 문제 삼던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의 전모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고뇌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편견을 극복하고 두 눈을 뜨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나와 남을 같이 보고, 우리 집과 이웃집을 같이 보고, 내 종교와 내 종교를 같이 보고, 내 나라와 내 나라를 같이 보고, 남과 북을 같이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전체를 봄으로써 진실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불평등한 것 같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키가 170cm 밖에 안 되고 이렇게 못생겼을까요? 키가 180cm가 넘고 얼굴까지 잘생긴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건가요? 이게 세상의 법칙인가요? 하느님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가요? 우리는 왜 자신이 가진 조건이 불평등하다고 느낄까요? 남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지고 여자에게는 억압이 주어지는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면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나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는 것에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회가 남자에게는 특권을 주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억압하니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나 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누리는 특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남녀를 구분해 남자에게만 특권을 주는 관행이 없어지면 이런 의문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지,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평등한 것도 아니에요. 간혹 장애인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도 이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지, 장애 자체는 잘못도 아니고 징벌도 아닙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부자로 태어난다는 말도 자신의 부를 합리화하는 지배자의 논리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종교에서 사람들이 처한 여러 현실, 문제를 두고 하느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해 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부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도 가르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키가 큰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은
뭔가 부족한 열등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키가 큰 것은 큰 대로, 키가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의미가 있어요. 커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작아서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키가 좀 크고 이 사람은 키가 좀 작다면 서로 키가 다르다가 진리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키가 커서 멋있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멋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이 그런 것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복이 많아서 덩치가 크고 쥐는 죄가 많아서 작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연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고 개구리는 잘못 태어나고 뱀이 더 좋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종이 다를 뿐이에요. 시대적으로도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없어지니까 나는 왜 상놈으로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혁명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키가 작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작은 것이 좋은 점이 많아요. 침대가 작아도 되고 소비를 적게 하니 자원과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가 과연 진리인지 따져봐야 해요.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마치 깜깜한 방에서 손으로 더듬어 물건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찾다가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목표물을 못 찾거나 엉뚱한 것을 가지고 찾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을 켜고 사실을 보게 된다면 아, 저기 있었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찰력을 갖게 되면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금세 가벼워집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금방 밝아져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지식과 정보에 연연하기보다 사물의 전모를 보는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조건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그르다는 분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늘 시시비비에 끌려다니고 자꾸 경계를 지어서 스스로를 답답하게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화단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시비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꽃들을 보면서 장미는 진짜 예쁜데 채송화는 왜 저렇게 못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한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수많은 번뇌가 줄지어 일어납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장미꽃이 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채송화가 되나 보다. 그런 분별에 따라 전생이라고도 하고 사주팔자라고도 하고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도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장미는 다만 장미일 뿐이고 채송화는 채송화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고 좋고 나쁨의 차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채송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달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기후와 취향이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남의 취향을 갖고 좋다 나쁘다 할 게 없어요. 다만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불편할 일이 없고 그것으로 갈등하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구글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는데 직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 들어 부쩍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IS 사태부터 중동의 분쟁, 그리고 에볼라 발생까지 마치 온 우주가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이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세상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내 머리로 이 세상의 변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이 복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가령 문제는 위기에 몰렸을 때 약자가 보이는 저항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면 해소가 돼요. 그런데 힘으로 억압하려고만 하니까 잠잠해진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수그러든 것 같다가도 다시 확산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국가와 국가가 대립할 때와 같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대응을 달리해야 해요. 인간의 심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토당토 않지만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하는지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면서 똑같이 힘으로 대응을 하면 문제가 오히려 악화됩니다. 내가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라, 그래야만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대화를 하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으면 일단 테이블에
조건 없이 앉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과를 요구해야지. 사과를 먼저 해야만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 대화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에서는 항상 유리한 쪽,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양보를 해야 실마리가 풀립니다. 테러 조직이나 깡패 조직도 살살 회유를 해야지. 전쟁을 선포하고 몰아붙이면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강자가 약자에게 조금 숙이고 들어가면 양보이고 포용이지만 약자가 숙이면 그건 굴복이고 굴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양보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종 분쟁이 일어나기까지 비극의 씨앗이 언제 뿌려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상대를 단죄하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상대의 고유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위에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고 세상을 조화롭게 합니다. 이 현실, 이미 벌어진 일이 내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세상의 분노는 상당 부분 이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 기준을 고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드니까 시비가 붙고 다툼이 벌어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뺨을 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 사람의 발을 밟아 그의 발가락이 부러진 걸 안다면 뺨을 한 대 맞고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할 겁니다. 하지만 남의 발을 밟은 줄 모르면 억울하고 분하기만 할 거예요. 자기가 지은 인연을 알지 못할 때는 왜 내 뺨을 때리나 하고 화를 불끈 내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서 싸움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은 모든 시비 분별을 내려놓고 안으로 돌이켜 내가 지은 인연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고집해서 상대를 내쳤던 것이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화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개인 문제든 사회 문제든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진전이 있지. 남만 탓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요. 설사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한다 해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화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감정을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쳐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똑같이 대갚아주겠다는 생각은 원수가 원수를 낳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이기는 길도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길도 아니에요. 억울함을 밝힐 때는 모든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더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밝힐 때는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한 마음에서 시작하면 그건 개인적인 보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거들어 줄 수도 없어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뿐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으로 나서면 이건 내 문제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이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고통도 치유되고 세상도 이롭게 만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